대진국 황제 연호, 이게 가장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요. 환단고기에 아주 밀접 근거, 확실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진국의 황제 연호가 모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진국의 역대 황제 계보를 보면 1대 대중상으로부터 15대 대인성까지 여기에 15대 259년 동안에 모든 황제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연호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의 이제 위소론자들은 신당서의 연호를 뺏겼다라는 식의 그 얘기를 툭 던지죠. 모르고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당서의 연호를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와 신당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에 대중상이 없죠. 대중상의 시호, 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조영의 연호가 없습니다. 천통이란 연호가 신당서에는 없죠. 그리고 6번을 보시면 화흥, 화여로 틀립니다. 뺏긴다고 하면은 어떤 건 틀리게 한다, 어떤 걸 비워놨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2대로 가시면은 12대 화항, 이진 화항제고, 건황은 안황제고, 그리고 14대 현석은 경황제고, 그리고 15대 인선은 애제다라고 해서 시호를 전부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도 보면 13대 건황은 대정, 그리고 14대 현석은 천복, 그리고 15대 대인선은 청태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신당서에는 이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신당서하고는 반 이상이 틀립니다. 반 이상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와 신당서를 보고 누군가 조작했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 다르게 썼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서를 보고 뭘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대진국의 황제를 전부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어떤 근거가 굉장히 많죠. 대조영의 연호를 보여주는 천통 10년 동제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천통이라는 연호는 환단고기 단기고사, 규원사 등에 나오고 기존 사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 등에도 연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밝힌 분은 정명호 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죠. 천통 10년 동제열의 입상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천통 연호의 불상이 대조영의 연호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게 천통 연호의 불상인데요. 그 불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천통 10년이라고 나오죠. 천통 10년이라고 나옵니다. 옆에 12 이렇게 써 있는데요. 10년이라고 나옵니다. 천통 10년. 그래서 불상의 전면 후면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연호를 사용한 나라들은 3국가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3국가 혹은 정권에서 채택된 천통 연호는 모두 존속기간이 5년을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호가 5년 이상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통 10년이죠. 10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 연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딱 보니까, 문득 이렇게 보니까 대조영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위에 있었고 천통 연호가 21년 동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는데, 이 환단고기의 기록과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의 기록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천통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영의 연호구나, 천통은 대조영의 연호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러면은 이것이 환단고기에도 나오고 규원사에도 나오면 규원사를 뺏긴 거나, 그게 아니라 두 사서가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근거가 있구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 흥령강성 영안시에 보면 1930년대에 발굴된 것이 실향민이 보관해 오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대진대 서병국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발해통보라고 해서 천통이라고 나오고 옆에 8년이라고 나옵니다. 천통 8년. 이것도 중국의 어떤 연호로서는 5년을 다 넘어선 거죠. 천통 8년이라고 나오는 대조영의 연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분실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3대 무황제 때 대장 장문휴를 보내서 등주를 쳤다. 732년에 이 얘기가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물론 구당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구당서에도 장문휴가 등주를 쳐서 자사 위준을 갖다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발해 말갈이 등주를 공격하여 자사위준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구당서에 나오고 그리고 신당서에 나옵니다. 그 신당서에는 조금 바뀌어요. 대장 장문휴가 거기서 뭐냐면 등주를 쳤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의 황제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다시 누구를 대동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실패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사에 전하기를 삼국사에서는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에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등주를 침략하자 현종이 이를 토벌하였다. 삼국유사에도 보면 등주를 침략하니까 현종이 토벌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백일사 대진국 보기를 보면 732년에 대장 장문휴를 보내어 당나라 자사 위준을 죽이고 등주 레주입니다. 등주와 레주, 등레를 취하여 성읍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서 더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에 당나라 임금 이윤기가 현종이죠. 당나라 임금 이윤기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싸움에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다 뒤집어요. 이걸 뒤집어서 마치 이제 중국이 마침내는 중국이 이긴 것처럼 당나라가 이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학계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한국사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해외 정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정벌이 없었어요. 우리가 봐도 단군 조선 때도 있었고 고구려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있는 해외 정벌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를 보면 구사에 이르기를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왕 때 영양무원호 태열제 무원 호태열제 홍무 9년에 598년에 열제께서 서부대인 연태조를 보냈다. 연태조를 보내어 등주를 토벌하고 이 등주를 공격한 것만 해도 고구려 때도 있었잖아요. 등주를 토벌하고 총관 위충을 사로잡아 죽였다. 지금도 보면 등주를 장문효가 가서 자사위준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총관 위충을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삼국유사가 당나라 현종이 토벌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양왕 때 영양왕이 직접 군대 1만 말갈의 군대 1만을 이끌고 요서를 침입했는데 위충이 격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환단고기에서는 598년에 연태조가 등주를 토벌하고 위충을 잡아 죽였다라고 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승자가 누구인가를 전투의 승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정해공주 정효공주 묘는 대진국 4대 문왕제의 연호 대흥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공주 정효공주는 바로 4대 문왕제의 딸들이죠. 근데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랬는데 정해공주묘는 1949년에 발견되고 정효공주묘는 1980년에 발견이 됩니다. 자, 요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정해공주묘는 어디에 있냐면 둘째 딸로서 길림성 돈화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대흥이라고 이렇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문왕제 연호가 대흥이다. 근데 이것이 49년에 발견되었을 때는 흐릿해가지고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정효공주 묘를 80년에 발굴을 하니까 여기에 대흥 보력 효감 성법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대흥이라고 분명하게 연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공주의 묘가 있는 곳인데요. 두 공주의 묘지명에서 대흥이라는 문왕제 연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49년에 정해공주의 비문을 보면 이 대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나 이 대흥이 뭐냐, 대흥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으나 정효공주의 비문 이것이 1980년 10월 이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 연호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호라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79년에 환단고기가 나온 이후잖아요.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황제 연호가 대흥이다라고 하는 것도 환단고기와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진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호가 나오면서 또 이제 황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진국은 황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묘 정해공주와 정효공주 묘의 발견은 환단국의 정화성을 입증하면서 거기다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황상이라는 표현은 발해가 황제국이라는 뜻이다. 황제를 황제라고 표현한 것은 태백일사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04년에 발해 문왕의 황후묘가 또 발굴이 됐습니다. 발해 문왕은 이렇게 정예공주, 정여공주도 있고 황후묘도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걸 공개 안 하고, 중국이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근데 여기 보면 효이황주, 순목황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발해국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 태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발해 제1궁전은 태극전 형태다. 그래서 태극전은 황제를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 공간을 봤을 때도 이거는 황제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헌적으로 보면 뭐냐면 황제의 명령을 교가 아니라 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라는 표시가 또 나오고 있다. 조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서는 황제의 명으로 작성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한다. 그래서 황제가 중앙정부에서 하다라는 명령이 조이다라고 해서 이 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황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를 황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헌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했냐면 고왕, 무슨 왕 그러잖아요. 고왕, 무왕, 문왕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문헌에도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오직 환단곡이만이 황제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아니, 황상이라고 하고 태극전에 그리고 황제였으면은 황제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대진국 본계에서는 열황제, 고황제, 무황제, 문황제, 성황제, 강황제, 정황제, 희황제 이렇게 황제라고 분명하게 시호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호들은 더 발굴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환화, 함화, 4년명 발해 비상이 있습니다. 이게 12세 화황제의 연호가 바로 함화인데요. 함화. 그래서 함화 4년명 발해 비상 속에 보면은 연호 함화와 허황부라는 것이 부서가 있다. 허황부라는 관청이 있는데 이 허황부라는 관청은 뭐냐면은 발해 황제의 아래에 허왕이잖아요. 왕이 있었다. 황제보다 아래에 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왕부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왕들 중에서 하나가 허왕이다. 발해가 황제국이므로 당연히 황제로 표현을 해야 된다. 환단고기는 이에 충실하게 시호를 황제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화는 또 하나 이게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함화 11년 발해 중성대첩입니다. 중대성첩이라고 합니다. 중대성의 외교문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 국내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서 우리나라의 그거의 어떤 복사본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발해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청에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841년에 발해 중대성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의 필사본이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과 태백일서 대진국본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2대 황제와 동생의 휘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중대성의 그 문서를 보면요, 여기 보면 끝에 노란 쪽을 보시면 왼쪽에 함화 11년이라고 나오죠. 함화 11년이라고 나오고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끝에 보면은 동생 이름이 나와요. 함화 황제의 동생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11대 함화 연호가 나오고 그리고 동생이자 12대가 되는 12대가 되는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건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함화 11년 발해 중대성첩의 경우에는 12대 황제의 연호 함화와 동생의 휘 건황이 모두 들어있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환단고기의 연호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세 대건황, 조금 전에 보셨던 건황인데요. 이 건황의 연호를 알려주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호가 신당서는 여기부터 없어요. 연호가 없거든요. 왜 연호를 안 쓰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학자는 대조연과 발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건황의 왕권이 아들인 대현석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건황이 시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대건황이 무슨 황제라고 하는 그 시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건황이 시호를 받았으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자기만의 연호를 선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뭐 아시겠지만 이건 뭐냐면은 신당서를 보세요. 똑같은 신당서를 보면 신당서에는 시호와 연호가 없어요. 시호와 연호가 없거든요. 11대부터 시호는 없어집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쿠데타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어갔는데 시호가 왜 없냐? 올려주잖아요, 시호를. 그래서 당연히 시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건왕은 안황제라고 합니다. 안황제 그리고 연호는 대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이 환단고기가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대 대인선의 연호가 천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성은 알 수가 없다. 906년부터 20년간이나 통치를 했으니 15대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20년간이나 통치했으니 연호가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20년 통치했는데 연호를 안 썼어요? 20년을 통치했다는 건 멸망할 가능성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호를 썼죠. 연호를 썼는데 그 연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보면은 15대 인선의 연호가 청태다. 청태 뭐 십몇 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태 몇 년에. 그래서 인선은 청태라고 썼고 마지막이니까 이게 황자가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제다. 슬플 애자를 써서 애제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쭉 봤을 때 1대, 2대부터 해서 15세까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태백일사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왜 우리의 어떤 문헌에 이렇게 15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